물질 사용 장애는 명백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약물 사용이 자발적인 행동에서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강박적인 패턴으로 바뀔 때 진단됩니다. 이 장애는 뇌의 보상 체계, 특히 먹는 것이나 사회적 유대감 같은 생존 행동을 강화하는 도파민 신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은 이 체계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여 뇌가 약물 사용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학습시킵니다. 내성이 생기면서 뇌는 약물에 덜 반응하게 되고, 사용자는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용량을 투여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자연스러운 보상에서 오는 자극은 무뎌져서 일상생활이 지루하거나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뇌가 약물을 안도감, 쾌락 또는 안정감과 연관짓도록 학습했기 때문에 강렬한 갈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망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문제입니다. 통제력 상실은 이 질환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환자들은 반복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직, 대인관계의 파탄, 법적 문제 또는 건강 악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사용은 계속됩니다. 사용을 중단하면 물질에 따라 불안과 메스꺼움부터 심하게는 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 결정 능력, 충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기능이 손상됩니다. 이는 체계적인 치료 없이 스스로 약물을 끊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사용 장애는 헤로인,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또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약물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질환입니다. 마약성 약물은 통증, 쾌락,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뇌와 신경계의 특정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이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면 통증이 완화되고 강렬한 차분함이나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약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자체적인 천연 진통 물질 생산과 수용체의 민감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응해 버립니다. 내성이 생김에 따라 이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마약성 약물이 뇌의 호흡 충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는 과다 복용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면 호흡이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치명적인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약물에 기대게 되면서 신체적 의존성이 형성됩니다. 사용을 중단하면 곧바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극심한 근육 및 뼈의 통증, 구토, 설사, 식은땀, 불안, 그리고 견디기 힘든 갈망이 포함됩니다. 금단 증상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고통이 매우 극심하여 약물을 계속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올가맵니다. 장기적인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망가뜨려 우울증과 불안에 더욱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또한 반복적인 사용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오히려 높이는데, 이를 오피오이드 유발성 통각 과민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질환은 지속적인 뇌의 변화로 인해 끊임없는 재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각성제 사용 장애는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처방각성제와 같은 약물을 의료적 목적 외로 반복해서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질들은 주로 동기, 부여, 각성, 주의력, 그리고 보상을 조절하는 뇌의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 체계에 작용합니다. 각성제는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치솟게 하여 에너지, 자신감, 집중력, 그리고 극도의 쾌감을 강렬하게 느끼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뇌는 스스로 도파민 민감도를 낮추어 이에 적응합니다. 이는 내성으로 이어지며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거나 더 잦은 투약이 필요해집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도파민 수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피로, 우울감, 짜증, 그리고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급격한 저하는 종종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 약물을 쉴 새 없이 투약하는 폭음폭식과 같은 패턴을 유발합니다. 각성제는
심혈관계에 극심한 부담을 줍니다.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상승시켜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높입니다. 장기적인 사용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만성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작용도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고용량이나 장기간 사용은 편집증, 환각, 초조함, 그리고 망상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각성제 유발성 정신병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조현병과 매우 유사할 수 있으며 약물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기능이 무너져 기억력, 충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수면 박탈, 영양 실조, 그리고 치아 손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 장애는 중추 신경계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 가장 흔하게는 벤조디아제핀, 수면제, 그리고 특정 항불안제를 오남용하는 질환입니다. 이 물질들은 뇌 활동을 늦추고 이완, 진정, 그리고 불안 감소를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뇌는 스스로의 억제 신호를 줄이면서 적응해 버립니다. 이는 내성으로 이어져 같은 진정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해집니다. 처방된 용량을 지키더라도 신체적인 의존성이 빠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억눌렸던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극심한 불안, 불면증, 떨림, 빠른 심박수, 그리고 빛과 소리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과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물질들로부터의 금단 증상은 특히나 더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의학적인 관리를 받지 않으면 발작, 환각, 선망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합니다. 장기적인 사용은 기억의 형성, 주의력, 그리고 신체 조정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약물을 술과 함께 복용할 때 기억이 완전히 끊기거나 공백이 생기는 블랙아웃을 경험합니다.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 낙상, 교통사고, 그리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치솟습니다. 행동적인 변화로는 감정의 무뎌짐, 짜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날로 커지는 건강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물에 손을 대어 의존성의 굴레를 더욱 옥죄게 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통제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알코올은 가바,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도파민을 포함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추 신경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신체의 이완, 억제력의 저하, 그리고 일시적인 기분 상승을 유도합니다. 반복적으로 술에 노출되면 뇌는 흥분성 신호를 늘리고 억제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러한 뇌의 적응은 내성으로 이어져 같은 취기를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술이 필요해집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면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손떨림, 불안, 식은땀, 메스꺼움, 그리고 심장 박동수 증가와 같은 금단 증상이 들이닥칩니다. 심각한 금단 증상은 진전선망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 이는 혼란, 환각, 발열, 발작, 그리고 불안정한 혈압을 동반하는 응급질환입니다. 응급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상태는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음주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 시스템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간은 특히나 취약하여 지방간에서부터 간염, 그리고 간경변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알코올은 또한 뇌의 위축, 기억력 손상,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실행 능력의 저하를 일으킵니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고혈압, 부정맥, 그리고 뇌졸중 위험의 급증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 입, 목, 식도, 그리고 유방에 암이 발생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사회적인 결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실직,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음주를 멈추지 못하는 비극이 자주 벌어집니다. 대마초 사용장애는 정신건강, 인지능력, 동기부여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뚜렷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끊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마초는 주로 기분, 기억력, 식욕,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동기부여를 조절하는 뇌의 체내 칸나비노이드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주요 환각 성분인 THC는 뇌의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뇌는 이 THC에 대한 민감도를 스스로 낮춰버립니다. 이것이 내성으로 이어지며 예전과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점차 더 강하고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자연적인 신호 전달 시스템이 고장 나버려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 감정을 추스르거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집니다. 장기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괴로운 금단 증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짜증, 불안, 불면증, 식욕 감퇴, 두통, 그리고 다시 피우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포함됩니다. 비록 의학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상은 평범한 일상을 망가뜨리고 결국 다시 대마초에 손을 대게 만듭니다. 인지 능력에 미치는 치명적인 부작용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사용은 단기 기억력, 집중력, 정보 처리 속도,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는 능력을 눈에 띄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피해는 뇌가 한창 발달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시작할 경우 평생에 걸쳐 더욱 뼈아프게 나타납니다. 삶의 의욕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마저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무동기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 대마초는 불안장애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거나 공황 발작을 유발하고 숨어있던 정신병적 증상마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망치고 직장을 잃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도 끊임없이 대마초에 의존하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환각제 사용 장애는 파괴적인 심리적 또는 기능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에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질환입니다. 환각제에는 LSD, 실로시빈, 메스칼린과 같은 약물뿐만 아니라 특정 합성 화합물들도 포함됩니다. 이 물질들은 지각, 기분 조절, 그리고 인지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 그 중에서도 특히 5-HT2의 이 수용체를 심각하게 교란시킵니다. 환각제는 이 수용체들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여 뇌가 세상의 감각 정보를 올바르게 걸러내고 해석하는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로 인해 시각, 청각, 시간의 흐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지각마저 기괴하게 뒤틀려 버립니다. 사용자들은 환영을 보거나 비현실적으로 강렬한 색채를 느끼거나 기하학적 무늬를 보거나 현실 세계가 일그러진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산산조각 날 수 있으며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격렬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마약류와 달리 환각제는 눈에 띄는 강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전형적인 육체적 금단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기괴한 환각 상태를 줬거나 현실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해 환각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끈질긴 심리적 의존성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위험 중 하나는 환각제 지속성 지각 장애인데 이는 약물을 끊은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환각의 찌꺼기가 시야를 맴도는 질환입니다. 눈앞에 잔상이 남거나 갑자기 빛이 번쩍이거나 공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왜곡 현상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후유증은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지독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각제는 또한 특히 마음속 깊이 정신 건강에 아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숨막히는 불안 반응, 공황 발작 또는 급성 정신병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로 인해 터져나온 정신병적 증상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평생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흡입제 사용 장애는 찰나의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위험한 화학물질의 증기를 고의로 들이마시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흡입제로는 접착제, 페인트 희석제, 휘발유, 청소용 스프레이, 그리고 압축 공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정용품에 들어있는 용매, 에어로졸, 가스, 그리고 아질산염 등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결코 사람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독극물이며 뇌신경을 억누르는 작용을 합니다. 들이마신 화학물질은 폐를 거쳐 피 속으로 빠르게 녹아들고 단 몇 초 만에 뇌로 곧장 뻗어나갑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정상적인 뇌신경망을 헝클어뜨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지러운 행복감, 억제력 상실, 그리고 지각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그 효과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몸 안에 독성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는 것도 모른 채 짧은 시간 안에 연거푸 들이마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흡입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목숨을 앗아가는 돌연 흡입 사망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그 어떤 마약보다도 독보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는 화학 성분이 심장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경고 한 번 없이 곧바로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심장을 멈추게 할 때 발생합니다. 호기심에 단 한 번 들이마신 사람조차도 화학가스가 폐 속의 산소를 쫓아내어 질식과 뇌 손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산소 결핍에 덫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흡입제에 노출되면 뇌 신경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기름에 잘 녹는 화학물질들이 뇌 조직 곳곳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뇌의 백지를 서서히 녹여버리고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 기억력,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영원히 앗아갑니다. 간, 신장, 골수, 그리고 폐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현상도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내성이 생겨 사용량이 늘어나며 결국 흡입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깊은 의존성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고 세상과 고립되고 언제 돌연사할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끝내 흡입제가 든 봉투를 놓지 못하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다물질 사용 장애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향정신성 약물을 상습적으로 남용하여 스스로의 몸을 파괴하고 깊은 의존의 늪에 빠지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털어놓거나 이것저것 번갈아가며 투약하거나 약효를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부작용을 덮기 위해 마약들을 칵테일처럼 섞어 쓰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조합으로는 마약성 진통제와 벤조디아제핀, 술과 각성제 혹은 뇌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억제제들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물질 사용의 가장 끔찍한 위험은 약물들이 뱃속과 뇌에서 섞이면서 어떤 폭발적인 부작용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독성 물질들이 호흡, 심장, 박동, 그리고 의식을 붙잡아두는 생명 유지의 최전선 시스템을 동시에 타격합니다. 신경을 억누르는 약물들을 섞었으면 숨을 쉬게 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과다 복용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솟구칩니다. 흥분시키는 약물과 억누르는 약물을 섞으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경보마저 마비되어 사용자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치사량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약물 혼용은 뇌에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망 시스템이 동시에 흥분하라는 명령과 멈추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완전히 망가져버려 감정을 통제하거나 충동을 억누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영원히 부서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을 무서운 속도로 앞당기며 약을 끊으려 할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훨씬 더 복잡하고 손쓸 수 없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약물들의 금단 증상이 뒤엉키고 충돌하면서 발작, 심정지, 미쳐버릴 듯한 불안,
그리고 무서운 환각과 선망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한 가지 약물을 간신히 끊어내더라도 또 다른 약물에 대한 미친 듯한 갈망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치료조차 몹시 까다롭습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해서 약물 과다 복용, 돌이킬 수 없는 정신병, 감염성 질환, 전신 장기 파괴,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치솟습니다. 응급실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 몸이 부서져 내리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끝내 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멸로 걸어 들어갑니다. 약물 유발성 정신병적 장애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약물 남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끔찍한 정신병 증상을 터뜨리는 질환입니다. 정신병이란 현실 세계와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 헛된 믿음에 빠지는 망상, 뒤죽박죽된 사고,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판단력을 포함합니다. 이 끔찍한 질환은 주로 각성제, 환각제, 고농도의 대마초, 그리고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특정 처방 약물에 의해 빈번하게 촉발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데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겪는 경험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약물로 인해 도파민이 폭주하거나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 뇌는 아주 평범한 일상마저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된 의미로 왜곡하여 심각한 편집증이나 망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뇌의 감각 처리 영역이 멋대로 작동해 버릴 때 소름 끼치는 환각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약에 취해 있을 때나 투약 직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 기운이 다 떨어진 후에도 몇 주나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환자들은 환청에 시달리거나 누군가 자신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노리고 있다고 굳게 믿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생각의 회로가 조각조각 부서져 버려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많이 자주 투여하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평소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 위험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러한 정신병적 발작을 여러 번 겪게 되면 뇌 자체가 망가져 버려 나중에는 아주 적은 양의 약물만 들어가도 곧바로 미쳐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행히 약을 끊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는 영원히 뇌가 망가져 평생 동안 독한 항정신병 약을 먹으며 갇혀 살아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약물 유발성 기분 장애는 약물 남용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똑같은 끔찍한 기분 변화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요동은 원래 있던 병이 아니라 약에 취해 있거나 약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오랫동안 독성 물질에 뇌가 찌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술,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특정 약물들이 이 무서운 질환을 가장 흔하게 일으킵니다. 약물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처럼 우리의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약에 취해 있을 때는 억지로 기분을 들뜨게 하고 에너지를 쥐어짜내지만 약 기운이 빠지는 금단 상태에서는 그 대가로 바닥이 없는 우울감의 지옥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뇌 시스템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면 뇌는 스스로 감정의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려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극심한 우울 증상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슬픔, 모든 것에 대한 흥미 상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피로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짙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약물이 뇌를 지나치게 흥분시켜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날뛰고 잠을 자지 않고도 며칠을 버티며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약물을 어떻게, 얼마나 투약하느냐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며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분의 변화는 대개 한창 약에 빠져 있거나 약을 막 끊었을 때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점이 스스로 지속되는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이 질환을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대인관계가 박살나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씻거나 먹는 기본적인 자기관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미쳐버릴 것 같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스스로 고쳐보겠다며 또다시 약물의 손을 뻗게 되고, 이는 의존성을 더욱 악화시켜 끝내 감정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파멸로 이끕니다. 약물 유발성 불안장애는 마약이나 술에 취했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감을 넘어 숨이 멎을 듯한 공포와 극도의 불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일상을 옥죄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한창 약물을 들이붓고 있을 때, 약을 끊고 금단 증상에 시달릴 때, 혹은 오랫동안 뇌가 독성에 노출된 후에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각성제, 뇌를 헝클어뜨리는 대마초와 환각제, 치사량에 가까운 극단적인 카페인 섭취, 그리고 술이나 수면제를 끊었을 때 밀려오는 금단 현상 등이 이 병을 깨우는 가장 흔한 방아쇠입니다. 이 장애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뇌의 섬세한 신경 전달 체계가 약물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발생합니다. 각성제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비정상적으로 폭발시켜 마치 당장 맹수에게 쫓기는 듯한 극도의 투쟁, 도피 반응을 우리 몸에 강제로 켭니다. 대마초와 환각제는 세상의 소리와 빛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끝없이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신경을 억누르던 알코올이나 수면제를 끊으면 억눌렸던 신경계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미친 듯이 과열되며 견딜 수 없는 극심한 불안을 쏟아냅니다. 증상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초조함, 머릿속을 맴도는 재앙 같은 생각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안절부절못함, 뻣뻣하게 굳어버린 근육, 터질 듯이 뛰는 심장,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 그리고 헉헉거리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등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 어지러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파멸감과 함께 느닷없이 거대한 공포의 파도가 덮치는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작은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만큼 끔찍하고 강력합니다. 이 질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증상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약물에 취해 있거나 금단 증상에 시달릴 때 이 끔찍한 불안이 터져 나오며 뇌가 간신히 안정을 찾으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뇌의 회로가 완전히 망가져서 약물을 아예 끊은 뒤에도 시도 때도 없이 끔찍한 불안감이 찾아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발작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한 채 방 안에 갇혀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또다시 약물에 손을 대는 악순환에 빠져 병을 키우고 치유의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신생아 금단증후군은 태아 시절 엄마의 뱃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마약에 노출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끔찍한 금단 증상과 사투를 벌이는 가슴 아픈 질환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임신 중 마약성 진통제 노출로 인해 발생하지만 알코올, 수면 안정제, 그리고 특정 항우울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투약한 약물은 태반을 거침없이 통과하여 작디 작은 태아의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고 한창 자라나고 있는 연약한 뇌와 신경계가 그 무서운 성분에 길들여지게 만듭니다.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동안 공급받던 마약의 흐름이
잔인하게 끊어집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약물에 의존하게 되어버린 신생아의 신경계는 이 충격적인 변화에 끔찍한 금단 현상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이나 며칠 만에 나타나는 이 증상들은 연약한 아기의 중추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아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찢어질 듯한 하이톤의 울음소리, 온몸의 떨림, 뻣뻣하게 굳어버린 근육, 끔찍한 발작, 젖을 빨지 못하는 고통, 구토와 설사,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 그리고 뼈만 남는 심각한 체중 미달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이 끔찍한 질환은 아직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심장과 작은 위장관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며 이는 아기의 성장과 뇌 신경 발달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증상이 심각한 아기들은 금단의 끔찍한 고통을 아주 천천히 줄여나가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강한 약물 치료를 버텨내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뱃속에서의 마약 노출이 태어난 후에 열악하고 불안정한 양육 환경과 겹쳐질 때 많은 아이들이 성장 발달에 지연, 행동 조절에 어려움, 심각한 학습 장애의 굴레를 짊어지게 됩니다. 신생아 금단 증후군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몸에 마약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단약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극입니다. 금단증후군은 약물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게 뇌가 변해버린 상태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약물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신체가 일으키는 끔찍한 반란입니다. 물질마다 나타나는 금단의 고통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금단 현상은 억눌렸던 신경계가 고삐 풀린 채 폭주하거나 완전히 균형을 잃고 붕괴해버리는 끔찍한 반동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는 뇌가 이미 강력한 약물이 몸 안에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 스스로의 화학 공장을 기형적으로 개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이나 벤조디아제핀처럼 뇌를 억누르던 억제제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은 생명을 앗아갈 만큼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으로는 미쳐버릴 듯한 극심한 불안, 손발에 걷잡을 수 없는 떨림, 터질 듯한 심장 박동, 환각, 발작,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붕괴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포함됩니다. 각성제를 끊으면 극도의 쇠약감, 바닥이 없는 우울감, 늪에 빠진 듯 느려진 사고력, 그리고 다시 약을 꽂고 싶다는 짐승 같은 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금단은 온몸의 근육과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식은땀, 미칠 듯한 초조함, 그리고 단 1분도 눈을 붙일 수 없는 지옥 같은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이 금단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어떤 마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환자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고통은 너무나도 참혹해서 환자들은 오직 살기 위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재발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환자 본인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약을 끊고 싶어 하더라도 결국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매는 가장 끔찍한 이유입니다. 금단 증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환자를 결박하거나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치되거나 어설프게 혼자 견디려 한 금단 현상은 심각한 탈수, 심장 마비, 발작,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물질 관련 장애의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생사가 걸린 가장 험난한 고비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은 치사량의 마약이나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명을 유지하려는 신체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사태는 약을 너무 많이 투여하거나 이것저것 악마의 레시피처럼 섞어 쓰거나 도무지 그 독성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불법 약물을 투약했을 때 참혹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과다 복용은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맞추고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뇌에서 숨을 쉬라고 명령하는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숨소리가 잦아들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뇌는 심각한 산소 결핍에 빠져 죽어갑니다. 각성제를 과다 복용하면 심장과 혈관이 미친 듯이 폭주하여 심장마비, 뇌혈관 파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고체온증,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이나 수면제 같은 억제제들은 특히 두 가지를 섞어 마셨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호흡 기능을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몸에 퍼진 독성은 간을 녹여버리고 신장을 파괴하며 끔찍한 발작과 함께 평생 식물인간이나 바보로 살아가야 하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남깁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자신이 토해낸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숨막혀 죽는 것도 아주 흔하고 비참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과다 복용은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될 확률을 극도로 높이며 환자가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의 중독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경고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과다 복용 사망 사고 중 상당수는 마음을 다잡고 약을 끊어 내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예전과 똑같은 양을 꽂았을 때 발생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신속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다 복용은 어김없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질 유발성 신경인지 장애는 오랫동안 마약과 술에 절어 살면서 뇌세포가 녹아내려 평생 지능과 인지 능력이 망가져버린 끔찍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기억이 지워지고 집중할 수 없으며 머릿속에서 정보가 처리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인간으로서의 고차원적인 뇌 기능이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뇌에 부어넣은 독극물, 숨이 멎으며 겪었던 산소, 결핍, 영양실조, 그리고 뇌의 구조 자체가 허물어지고 구멍이 뚫려버린 참혹한 결과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로도 잘 알려진 알코올 관련 신경인지 장애는 가장 끔찍하게 연구된 형태 중 하나로 영양분 결핍과 뇌신경세포의 직접적인 파괴로 인해 발생합니다. 각성제, 본드나 가스 같은 흡입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역시 뇌혈관을 터뜨리고 뇌의 신경망인 백지를 녹여버리며 반복적으로 뇌의 산소를 끊어버림으로써 영원한 지능 저하의 저주를 내립니다. 이 병에 걸리면 새로운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며 짐승처럼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앞날을 계획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파괴는 마약을 완전히 끊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흉터처럼 남아 환자를 괴롭히며 평생 술과 마약을 입에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만이 회복될 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밥벌이를 하고 살아가는 독립적인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돈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고 씻는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져 누군가의 짐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끔찍한 장애는 마약과 술에 빠져 청춘을 바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단약을 하고 평생 회복을 위해 발버둥 치더라도 결코 예전의 뇌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가장 잔인하게 보여줍니다.